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 쪽 분위기나 뭐 어떤 이런 걸 좀 상대적으로 더 잘 아시겠네요. 예, 뭐 이제 알아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전화를 또 함부로 또 하기가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직접 알아보는 것은 좀 어렵지만 어떤 분위기일 것이다 정도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냐면 검찰에서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하면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좀 일반 국민들이 보면 야 지금 저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일단 공수처와 검찰이 사실 규모상은 비교가 안 되지만 수사기관으로서 유상은 경쟁하는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좀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검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이른바 내란 사태에 있어서 수사 과정을 잘 보면 처음에 수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특수단을 꾸린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달려갔죠. 근데 이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검찰과 경찰 간의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들이 잡아야 수사기관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구속시키면 이제 검찰을 능가하는 수사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의 우위에서 밀린 이제 경찰이 공수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어느 날 검찰에 와서 그 우리한테 수사를 넘겨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진들은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규정상 공수처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런 얘기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한번 공수처에서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사건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수처에서 구속까지 시켰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한 가지 타격이 간 것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기록이 넘어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은 수사 기소가 분리하라는 전체적인 기조상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그냥 기소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거는 검찰에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검찰의 그동안 어떤 나쁜 행동을 봐왔던 국민들의 여론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법원에서 약간 그 편을 들어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공수처에서 넘어오는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약간 그런 논리랄까 이런 게 세워져서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공수처 기죽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벼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사건 내용이 저렇게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할 만큼의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제 공수처에 이제 기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 이미지를 훼손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탄핵 국면 후에 검찰의 위상을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죽이기 의도가 있다고 쳐도요. 지금 명분은 뭔가요? 이 압수수색하는 그 혐의는 공수처에 대한. 명분은 검찰 입장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어차피 고발이 됐고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고 왜 서면 질의하는데 거짓말로 답변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 경위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수사의 어떤 통상적인 수사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검찰의 힘이라는 거는 수사를 어떤 강도로 할 건지 얼마나 오래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가 검찰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까지 할 만한 사안이었나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기의 힘을 그 정도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의도는 충분히 읽힌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수사도 좀 이렇게 좀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말입니다.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공수처란 다른 어떤 경쟁적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그렇습니다. 다른 수사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국민적 상식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건 딱 김건희 여사 건
저렇게 노골적으로 뭉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공수처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다. 이게 과연 국민 설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예. 그럼 뭐 비근한 예로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를 하면 누구든지 무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검찰이 어떻게 되면 선택적인 수사뿐만 아니고 선택적인 강도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말씀하신 대로 대비되는 게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바로 고발되자마자 그냥 공수처 압수수색하냐. 이런 얘기를 비난을 들을 만한 일이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어떻게 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검찰이. 참 그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선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수사 자체는. 긍정적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 규모라든가 수사 인력이 아무래도 중앙지검에 미치지는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일단 김건희 조사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김건희 조사를 할 때 가서 황제 조사 핸드폰 다 뺏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검찰로 보면 좀 치욕스러운 광경을 이번엔 제대로 소환을 해서 만회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보호는 끝났나요, 검찰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특수본 내란 행위 있을 때 특수본을 만들 때부터 검찰이 이 풍향을 굉장히 빨리 감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는 부차적인 것이 될 거고 다만 이제 그 수사가 검찰에 지금 중앙지검에 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 여당 후보 더 넓게는 대선판에 지금 뛰어든 셈이 돼서 특정 후보 자기들이 유리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뭐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 검찰은 국면에서 향후에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가장 조직이 보호받을 건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위상이 깎이지 않고 지금까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심하기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왜냐하면 그동안 보호해왔으니까 갑자기 유턴하기 어려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심작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저는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검찰 조직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은 검찰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 정권 3년 동안 계속 검찰 해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새로운 정부가 되면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에 대해서 문책이 따를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타격이 적을 것인지 생각할 거고 그럼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도 따져볼 거고 그럼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경선이 될 때 누가 유리한지 그다음에 본선 대진표가 짜질 때 여론조사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으로선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대표 말입니다. 검찰 입장에는 가장 손이 가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저도 아까 짐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제일 낫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쪽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분명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동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전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하고요. 홍준표 시장의 부분은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사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것이 검찰에 나을 것이고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 거기에 또 좋은 소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사했던 것에 대한 알리바이로 소환 조사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포토라인 세우고 뭐 이런 모습이 예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정도 기간을 예상하세요? 그거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국면을 또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사가 좀 여러 가지거든요. 홍준표 시장 관련 수사가 또 단건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단건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또 단건이고 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팀이 나뉘어져서 수사를 진행할 건데 각자 속도가 어떻게 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젠가요? 이제 오세훈 시장 그 김모 그 저기 사장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팀에서 지금 후원회장에 대해서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고 또 김건희를 또 맡고 있는 팀은 또 거기서 아마 자기들 스케줄대로 따라갈 것으로 그렇게 봐서 제가 구체적인 일정을 그 얘기하는 건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하여튼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 전망은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거의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대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칼자루를 검찰이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욱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꾸로. 그렇죠. 시대적 사명이 검찰의 개혁이 지금 시대적 사명인데 여전히 다시 검찰이 칼자루를 휘둘러서 대선판을 이렇게 조정하게 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이제 검찰의 위상을 위해서 눈치 보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특검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않습니다. 어떤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판을 또 조작하게 하면 안 된다. 이 판을 좌우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힘이라는 것은 수사를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거냐, 어느 정도 길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판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다 검찰에 맡겨놓으면 수사를 어떻게 할지 맡겨놓으면 그건 검찰에 다시 부활 예전과 같은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또 간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군요. 자, 탄핵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 언제쯤 나옵니까? 저는 희망 섞인 예측으로 저는 3월 7일 정도 나오지 않겠냐. 보통, 가장 빨리 그렇죠. 보통 분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대부분 3월 11일 제가 정도. 여기 모시고 다 여쭤보는데 김 의원님이 가장 어떤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3월 11일이나 그 주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게 단순한 사건이고 사실 결정문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평의도 제가 보기엔 만장일치로 크게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맘만 먹으면 3월 7일이 아니라 6일에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해, 어떤 위협,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개인들에 대한 협박 이런 걸 생각하면 헌법재판소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기대 섞인 예측을 3월 7일 합니다. 가장 그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신 분이 김 의원님입니다. 지금까지 3월 7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좀 빨리 좀 정리되고. 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그 행위의 어떤 원인 도대체 왜 저러나 뭘로 예상하십니까?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원래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거 자체를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번에 어제 선고가 났던 거죠. 무슨 날짜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어제 선고 나고 바로 그 어제 사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휴일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진짜 추측입니다만 여당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임명하면 9명이 되는데 그럼 이걸 시간을 끌어서 변론갱신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부.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을 거다. 그래서 차라리 임명을 빨리 해서 변론갱신을 주장하면서 늦출 수 있다면 아마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화요일쯤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론갱신을 노리고요. 오히려 변론갱신 해달라. 이제 9명 됐으니까 변론갱신 해야 되지 않느냐. 9명이 다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동안 주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재판도 9명이 참여한 상태로 하게 해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임명을 하겠죠. 저희들이 그때 조금 우려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헌법재판소 그 기일을 늦추기 위해서 변론 종결하기 직전에 임명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변론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그걸 딱 막은 거 아닙니까? 막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오히려 자 이제 9명 완성체 됐으니 다시 9명으로 판결 내리도록 해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헌재와 어떤 여당이 이렇게 막 뭔가요? 이렇게 공수를 반복하는 양상도 보이는데요. 네. 헌재는 그렇다면 만약에 네. 그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헌재는 8인 체제로 그냥 결론 내리죠. 왜 그러냐면 이 권한쟁의 심판을 결심을 하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딴지를 걸었고 그다음에 되고 나서 변론 갱신을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해라. 뭐 헌법재판은 아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공방이 되면 나중에 승복의 문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권한쟁의 심판을 결심 후에 저는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임명한다 하더라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최호종 변론 이후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 이유는 8인 체제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8인 체제의 어떤 이견 없는 8인 체제 합의 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깔려 있습니까 보시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이제 평의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의견이 다르면 만약에 인용하는 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빨리 9명 만들어서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런 어떤 것이 없이 바로 결심 후에 한 것은 뭔가 암묵적인 서로 간에 공감이 충분히 있다. 공감이 있지 않냐. 물론 이제 그거는 제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재판 지나가던 느낌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시간은 다 돼가서 그런데요. 검찰 얘기로 좀 잠깐 돌아가면요. 오세훈 시장과 만약 검찰이 지금 이미 근데 자료는 다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완벽히 자료는 다 쥐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려면 분명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그렇죠. 탄핵이 이제 그 결론이 나고 바로 이제 경선 국면으로 들어서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압수수색을 빨리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따졌을 때 어느 부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수사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언제 빨리 진행하느냐인데 생각보다 빨리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지군요. 그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압수수색이 되고 수사가 급격하게 흘러가게 되니까요. 또 하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뭔가요, 보시기에? 저도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제 저는 그 국면에서 검찰이 완전 욕을 얻어먹는 국면인데 계속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뭐가 잡힌 게 있거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완전히 안 되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하고 있다면 검찰이 발표를 했을 거예요. 이러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검찰로서 영장을 그냥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말은 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뭔가 단단히 물려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기록을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뭔가가 단단히 물려 있는데 그 뭔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그냥 아무가 없이 예측할 수는 없고 뭐 비화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수뇌부가 또 어떤 이 내란 과정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던가 뭐 이런 그래서 내란 특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각 이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자기들 조직에 문제 있는 건 수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죠. 특검은 재의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는. 지금은 내란 특검은 아마 잘 안 될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지금 혹시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명태균 게이트는. 한동훈 계열에서 혹시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진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혹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재의결 때는 좀 양상이 달라질 거다. 내란 특검과는 달리. 거부권 행사는 뭐 기정사실로 보십니까 혹시? 그것도 약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요? 행사할 거라고 물론 하면 안 되는데요. 대응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그런 기조면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시간 정말 다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기각과 인용 어디 쪽으로 보십니까? 이건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망으로. 글쎄요.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뭐 알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